안녕하세요. 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그동안 하던 쌍방향 화상 수업을 잠시 멈추고 녹화 수업으로 여러분한테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수행평가를 본 것을 채점을 하다 보니 계산 문제에 있어서 이론보다 좀 더 많이 틀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격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응용해서 수행평가를 제출했고, 이 수행평가가 역시 또 약간만 응용해서 기말고사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렸다 라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몰랐는지를 꼭 알고 넘어가야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유사한 자격시험 을 볼 때도 여러분한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게요. 자, 그럼 1차 수행평가의 계산 문제가 4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4문제만 가볍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 알 때까지 스스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문제 봅시다. 2020년 1월 1일 대선 충당금은 5만 원이었다. 2020년 3월 15일에 받으러움 2만 원은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되었다. 2020년 결산 시 12월 31일이죠. 만 원의 대산 충당금을 추가로 계상하였다. 이런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 자료를 보고 2020년도 말 대손 충당금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답은 4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 4만 원이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우선 대손 충당금은 왜 만드는 걸까요?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대손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매출 채권이었죠. 받으러움과 외상 매출금, 이 두 가지가 매출 채권인데 내가 받아야 될 이 돈을 다 받게 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마음으로 갚지 않을 경우에, 어쨌거나 나는 받을 걸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게 비용으로 발생하죠. 그게 대손상각비가 되는데, 그 대손상각비가 뭐 5만 원, 10만 원일 때는 사업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1억, 10억, 100억, 뭐 이렇게 1000억 이렇게 못 받게 됐을 때는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대손 처리됨으로 해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대비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이거 언젠가에는 나가야 될 돈을 미리 모아뒀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임시 부채 계정으로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쓸 돈이기 때문에 임시 부채 계정인데, 어쨌거나 대손 충당금 5만 원이 있었어. 연초에. 그런데 3월 15일 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야. 받으러움 2만 원을 회수불능 대손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5만 원이 미리 모아놨기 때문에 이때는 받으러움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받으러움 2만 원,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이 5만 원이었다. 2만 원을 3월 15일에 썼으니까 우리 회사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만 남은 거야? 3만 원만 남았죠. 그쵸? 그 3만 원만 남았는데 연말에 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대. 그러면 남은 3만 원에다가 추가 만 원을 더하면 2020년도 말 대손 충당금은 4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분개까지 하자면 2020년 결산 때에 대손상각 만 원 추가 계상한 것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문제는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 자,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 총이익 20만 원, 매출원가 5만 원, 매출한이 3만 원, 매출 애널이 2만 원일 때 단기 총 매출액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총 매출액, 매출 총이익과 매출 원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순 매출액을 생각해낼 수가 있죠. 순 매출액. 그러니까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총 매출액인데 얼마에서 5만원을 뺀 게 20만원이 됐느냐. 그러면 순 매출액은 25만원에서 20만원을 빼니까 매출원가 5만원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얼마에서 5만원을 빼니까 20만원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순 매출액은 25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순 매출액 25만원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하고 매출 NW를 뺀 게 순 매출액이잖아. 그쵸? 자,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얼마에서 3만원과 2만원을 빼니까 25만원이 됐을까? 그렇죠. 30만원. 그러니까 단기 총 매출액 30만원에서 매출 환입 3만원, 매출 NW 2만원을 빼면 순 매출액 25만원이 나오는 거고, 그 25만원에서 매출원가 5만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 20만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을 잘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취득일 2018년 1월 1일부터 취득일 2018년 1월 1일이고 취득원가는 300만원, 내용연수는 10만원, 잔존가치는 0원, 정액법으로 매월 월 단위로 상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월 상각하는 거 아니라 월할 상각한다. 자, 그럼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가서 감가상각 액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2020년 결산 후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그러니까 물어본 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본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건물의 장부금액을 물어본 거야. 요걸 감가상각 누계액을 쓴 친구들이 있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건물의 장부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300만원짜리인데 10년 후에 잔존가치는 0원이야. 그 말은 뭐야? 나중에 중고로 팔 때 돈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10년 후에 얘는 모두 가치가 감소해서 남은 게 빵원이란 소리야. 그럼 10년 동안 이 300만원의 가치를 1년에 얼만큼 감소시킬 것이냐? 가치의 감소. 그래서 감가죠. 감가는 가치의 감소. 그러니까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이다. 10년 동안 매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치가 감소되는 금액이 똑같다. 정해진 금액만큼 가치를 감소시켜라. 정액이죠. 자, 그러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되니까 10분의 300만원 마이너스 0원. 그러니까 10분의 300만원 하면 30만원이 되죠. 1년에 30만원씩.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에 30만원, 2019년 12월 31일에 또 30만원, 2020년 12월 31일에 또 30만원.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총 3번의 감가상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30만원씩 총 3번 90만원어치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죠. 그러면 건물은 300만원짜리가 90만원어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건물은 2020년 12월 31일에 이 건물의 가치는 210만원이다 라고 답을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 매입 재고자산 수량 10개, 단가 500원, 매입 운반비 1000원, 판매 수수료 2,000원, 매입 수수료 500원. 위 자료를, 다음 자료가 아니라 위 자료네. 위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문방구에서 연필 공책 살 수 있는 계산 실력이면 다 할 수 있죠. 뭘 묻는 문제야? 판매 수수료를 매입 그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만 알면 되죠. 자, 판매 수수료는 매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죠. 그럼 위에 있는 자료 중에 매입 운반비하고 매입 수수료, 이거는 매입 시 들어가는 제반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 운반비 1000원, 매입 수수료 500원은 포함시키고, 500원짜리 10개 사니까 얼마예요? 5,000원 더하기 1,000원은 6,000원 더하기 500원은 6,500원.
자, 그래서 취득원가는 6,500원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